그래서 뉴로피드백 특징, 원리, 훈련 모드, 호흡, 내의와 집중력까지 해볼 거고요. 좀 네 번째 시간인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요 프로그램 기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이제 측정하고 조절하는 일인데, 요 측정을 저희가 기능으로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뇌파로 뇌 기능을 측정해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뇌파에 대한 교육을 제가 센터장님들에게는 요 7개 강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뇌파의 종류, 뇌파 정리하는 방법, 기초 율동 찾는 방법에서 58분. 두 번째 편이 기초 율동 찾는 법. 네. 그리고 주피크와 부피크 찾는 법. 그다음 브레인 맵으로 인지 정서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 AI를 활용한 뇌파 분석 방법. 네, 세 번째 시간에는 인지 편에서 뇌파 호르몬, 또 엣지 이펙트, 인지 분석 방법 해서 주의, 작업 기억, 메타 인지. 네 번째 시간은 수면 편입니다. 불면증 뇌파, 알파 블로킹, 우울증과 조울증, 양극성 장애 뇌파, 정서와 정서 지능, 자아 효능감과 뉴로 하모니. 네, 5탄에서는 행동, 그래서 허만의 전뇌 모델, 좌뇌우뇌 저베타 상담법, 실제 뇌파 분석 방법. 여섯 번째 시간에는 스트레스와 주의, 신체 정신 스트레스 뇌파, 그다음 베리스톤 박사의 SMR, 그다음에 ADD, ADHD, 자폐 스펙트럼 뇌파, 뉴로하모니 훈련 효과. 그다음 일곱 번째 시간은 뇌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그다음에 새로운 BQ2 분석지 해서 이렇게 7시간짜리 강의를 이제 신규 센터장님들한테 드릴 테니까요. 일주일에 시간을 좀 나눠서 7일만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까지 또 그 구정이 있으니까 한번 몰아서 한번 꼭 들으시고 어, 뇌파에 대한 그 내용은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요 7편이면 끝납니다. 시간이 58분, 54분, 63, 70분 해서 보통 7시간이니까요. 네, 요걸로 잘 들으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센터장님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네, 뇌파 분석 7개 강의 이거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뉴로 헬스, 네, 뉴로 피드백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이 2001년도에 대한민국에 시작하면서 차 병원과 파나톡스가 시작을 했죠. 그다음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뉴로 피드백 클리닉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이 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뉴로 피드백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말씀 많이 계시는데 좀 더 공부하시면 알아보시면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ADHD를 포함한 다양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ADHD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한 임상 증상 호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주의력 결핍 과행동 장애, 학습 장애, 수면 장애, 우울증, 불안 장애, 분노 조절, 각종 중독 및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어,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게임하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네, 분당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는 이제 저희 뉴로하모니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뉴로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 기능이 정상화돼요. 네, 질환의 치료는 물론 오래도록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문장 문장 하나가 정말 대단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이 정상화된다. 이걸 일반인 분들에게 얘기하면 전혀 감동이 없죠.
네. 이거를 26년간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신 건강이 현재 자살에 1등하면서 임계가까지 왔다고 보고요. 저희의 기술 또한 이제 올해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 예, 그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그 치매 임상에 들어가는데요. 네, 치매 임상을 한 4월이나 5월 달 정도에 이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하실 분도 모집하고 있고 내일 면접을 봐서 저희가 치매 환자분을 어떻게 뉴로피드 훈련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예, 임상에 들어가서 뇌 기능이 정상화되는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눈으로 전 국민에게, 전 인류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로피드백은 단기적으로 예,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 심신 안정도와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해서 뇌의 구조까지 예, 변하게 됩니다. 예, 뇌의 구조까지.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한양대 임창환 교수님이 예,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뉴로하모니는 뇌 훈련 프로그램도 예, 식약처 의료기로 인증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측정기와 훈련기가 예, 의료기로 인증받은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자 유일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뉴로하모니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 인지작용에 의한 피드백, 그 다음 뇌파 조절에 의한 신경망 발달, 요 두 가지를 먼저 원리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네, 그걸 토대로 해서 뇌 이완하고 집중력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좀 깊이 들어가서 뇌 신경망, 어떤 신경망을 발달시키는지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서 뉴로하모니가 뇌를 바꾸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처리하나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자극만을 최종 처리하여 인지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고 내가 주의를 기울인 것만 딱 하나만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뇌에게 뇌 자신의 상태를 알려줄 뿐입니다. 안내만 해줍니다. 어떤 상태임을 땡 하는 소리로 알려주죠. 알려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인지하면 그 조건에 따라 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이게 뇌의 특성입니다. 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뇌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예, 스스로를 적응, 조절하기 위해 반응하고 기억하고 학습을 합니다. 네. 예, 적응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즉, 뇌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적응하고 예,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리, 어떠한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반응하고 기억하고 학습, 계속 학습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잠을 자면서 훈련을 하냐? 네. 훈련에 효과가 없죠.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게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뉴라버니는 자극이 아니라 요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뇌에 거울을 보여주듯이 상태를 인식시켜서 뇌가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뇌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게 하는, 예,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약물이나 뭐 다른 예, 이런 게 아니라 뇌 스스로가 예, 고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 자전거 탈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태를 뇌가 계속 기록하고 피드백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넘어졌을 때의 느낌과 균형 잡힌 느낌의 차이를 뇌가 계속 피드백하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인지하게 되고 이걸 반복하게 되면서 이제 자동화가 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뇌의 운동, 균형 회로가 실제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전거 타는 법을 계속 연습하듯이 뉴로하모니 훈련도 똑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대신 집중, 이완, 주의 등을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화면의 변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뇌는 그 정보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비의식적 학습.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다고 해도 느끼지 않아도 뇌는 자동으로 자기 조절 패턴을 형성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느끼지 않는다. 제가 예를 들면은 오후 1시마다 창문에, 여러분의 집의 창문에 비둘기가 날라옵니다. 오후 1시마다 날라와요. 내일도 날라오고 내일 모레도 날라옵니다. 그걸 인지하게 되죠. 뇌는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든 처리를 합니다. 내 인지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자동화가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오후 1시마다 비둘기가 날라오기 시작하면 자동화가 돼서 내가 노력한다고 느끼지 않아도 비둘기가 1시에 온다고 내가 암기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뇌는 자동으로 아, 1시가 되면 비둘기가 날라오겠구나. 예, 그런 자동화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스스로 조정하기 시작한 거죠. 뇌가 알아서, 그쵸? 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실험을 1934년도에 영국 캠브리지대의 매튜 박사, 아드리안 박사가 뇌파 측정기를 제작해 뇌파를 측정해 봅니다. 하루는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스피커에서 소리를 나게 해봤습니다. 그러자 알파파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뉴로피드의 원리입니다. 사용자의 뇌파를 측정해서 특정 뇌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뇌는 자동으로 그 특정 뇌파를 강화시킵니다. 아주 쉽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마치 파블로 박사가 발견한 조건 반사 같은 것인데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됩니다. 먹이를 보며 침을 흘린다는 뇌의 무조건적 반사회로가 종소리와 연결돼 조건 반사회로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건 반사회로가 강화돼서 습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고요. 이와 같은 원리로 특정 뇌파가 나올 때 이것을 알려주면 뇌는 그 뇌파에 의한 회로가 발달되고 계속 반복하면 그 회로가 강화되어서 특정 뇌파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뇌파 중에서 내가 어떤 뇌파를 강화시킬 것인가 해서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뇌파를 측정해서 문제성 뇌파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필요한 뇌파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합니다. 알파파가 부족할까? 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학습 장애 있는 친구들, SMR이 부족하다. 집중이 안 된다. 저베타가 부족하다. 뇌파 측정해서 선택을 하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이가 ADHD입니다. 그러면은 SMR파가 부족하죠. 세타파가 너무 과잉이 돼 있죠. 그러면은 SMR파를 측정해서 아이한테 SMR파를 알려주는 겁니다.
주의력 모드, 네, SNL파가 이제 상승. 조건이 부합되면, 네, 조건이라는 것은 훈련하시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의 뇌파에서 SMR파, 예를 들어서 SMR파가 딱 측정이 되면 땡 소리를 내고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청각과 시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검자는 땡 소리와 함께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뇌파가 조건에 부합되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상태가 SNL파가 나온 상태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피검자가 인지함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고자 합니다. 뇌가 스스로 조절합니다. 네, 피검자의 뇌파가 변하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 스스로 뇌파 조절이 가능해지고 뇌파에 따라 해당 신경망이 발달하여 뇌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네, 향상이 되면서 뉴로피드백 효과. 네,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어, 백질과 회색질의 최적이 증가하였다. 최적, 부피가 커졌다는 거죠. 신경망이 발달되면서 예, 부피가 커졌다. 즉, 아까 한양대학교 임창환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네,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네, 구체적으로 네, 우울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두엽과 변연기의 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죠. 신경망이 잘 연결돼 있는데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신경망이 엷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야 하는데 그 보낸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변연계가 흥분했을 때 변연계가 충동을 느꼈을 때 전두엽이 변연계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요 뇌가 그런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뇌를 네, 오른쪽에 있는 뇌를 이렇게 중간에 있는 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의 효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이런 뇌파 유형이 나오게 되고요. 아, 이분은 자살 생각이 있겠구나를 파악하게 되고, 그다음 훈련을 통해서 예, 뇌 기능을 정상화시킨다. 전두엽과 변연계의 신경망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연결시켜 주거나 강화시켜 주면 전두엽이 변연계를 컨트롤하면서 자살할 생각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땡 소리를 나는 것을 기적의 주파수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뇌에서 그 수천억 개의 뇌세포가 동시에 예, 발화하면서 그 뇌파를 만들어낼까? 그러면 땡 소리로 우리한테 알려주죠. 땡 소리는 뇌가 원하는 상태에 정확히 도달했음을 실시간으로 스스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경학적 보상 신호가 되겠습니다. 휴식 훈련은 알파파, 예, 과도한 긴장이 없어지고 변연계가 안정이 되면서 자율신경계가 부교감, 우세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력 훈련은 SMR파로 감각 운동 피질의 불필요한 잡음이 억제되고 몸은 안정되고 정신은 깨어있게 됩니다. 차분하지만 또렷한 각성 상태. 네, 집중력은 저베타 훈련으로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작업 기억, 판단, 목표 유지 능력이 강화되고 지금 이 일에 몰입하고 있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파파로 할 거냐, 네, 휴식, SMR, 주의력 훈련할 거냐, 저베타, 집중력 할 거냐 정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몸이 아프신 분들은 네,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증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3분 정도의 자기조절 검사를 하셔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온 그 뇌파를 정해서 훈련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땡 소리가 나는 순간 뇌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건 충족 직전에 좌뇌와 우뇌는 각자 미세하게 다른 시도,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불안정한 탐색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땡 소리가 발생했을 때 뇌에서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좌우뇌의 타이밍 정렬, 전두엽과 뇌량, 좌우뇌 연결시키는 부위죠. 뇌량을 통해 좌우뇌의 위상이 맞아집니다. 좌측뇌와 우측뇌의 위상, 즉 좌뇌와 우뇌가 같은 리듬으로 같은 타이밍에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 순간이 땡 소리 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땡 소리를 기적의 주파수라 얘기합니다. 네. 우주보다 더 넓은, 더 복잡한 여러분의 뇌에서 좌측뇌와 우측뇌가 동시에 같은 리듬, 같은 타이밍에 그 뇌파를 만드는 것.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있을까요? 같은 리듬, 같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빠르게 되면서 좌측의 논리 언어적인 부분, 우측의 감정 직관적인 부분이 막힘없이 소통이 되면서 이해력, 판단력, 반응 속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즉, 좌뇌의 이성과 우뇌의 감정이 균형을 잡히게 됩니다. 집중 몰입이 잘 되고 뇌 에너지 소모도 줄어듭니다. 요 땡땡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 자동화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땡땡 소리 훈련이 계속 듣기만 하고 있더라도 계속 반복되면 좌우뇌의 타이밍이 정렬된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땡 소리 듣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땡소리가 나면 좌측뇌와 우측뇌의 타이밍이 정렬됩니다. 타이밍이 정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좌우뇌가 한순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정보 전달 빠르게 되고 감정이성 균형이 잡히게 되고 집중 몰입 잘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도 증명을 했을 거고 설명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상 신호가 좌우 연결망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잘했구나. 라고 판단되면 중뇌 도파민 회로, 측좌핵이 활성화됩니다. 근데 도파민은 한쪽 뇌만 강하지 않습니다. 좌우뇌를 연결하는 회로, 뇌량, 그 다음에 전전주 네트워크를 함께 강화시키면서 즉, 땡 이렇게 그 주파수가 만들어질 때마다 좌우 연결 지수, 코어런스가 실제로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BQ에 보면은 주파수가 있고 세기가 있고 코어런스가 있죠. 네. 좌측내, 우측내 설명하실 때 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땡 소리는 주파수가 날 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땡 소리가 들리는 순간 보상 받았구나, 잘 됐구나 하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죠. 도파민이 분비될 때 시냅스에서 분비가 돼야 하니까 열리겠죠. 그래서 가소성, 플라스티시티가 활성화되겠죠. 해당 뇌파 패턴이 성공 패턴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뇌는 이 상태를 만들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 상태가 되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구나. 점수가 올라가는구나를 뇌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시 게임이 또 진행되죠. 시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땡 소리와 화면이 변화가 됩니다. 이중 피드백이죠. 청각 피드백, 시각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 전두엽의 자기 조절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맞췄구나. 이 느낌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스스로 조절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 상태, 뇌파가 세상을 바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전두엽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두정엽에서는 내가 이런 상태일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메타 인지가 되고 있고 기저에게서 어떤 행동, 네, 결과를 연결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 변화는 내가 조절 중이구나라는 자기 효능감 신호도 읽혀집니다. 이게 반복되게 되면 땡땡 소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같은 신경망을 반복하게 사용됩니다. 네, 해부의 법칙인데요.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계속 땡땡땡 소리 날 때마다 그 뇌파를 만드는 신경 네트워크가 두꺼워지고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파파 훈련하시는 분들은 정서 안정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고 SML파 훈련하시는 분들은 주의 유지, 충동 억제 회로가 강화가 되고 저베타 훈련하시는 분들은 집중, 계획, 실행 회로가 강화가 됩니다. 이 변화는 훈련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면, 근육 만드는 훈련하면 역기를 들거나 어떤 훈련할 때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고 계속 유지 훈련하면서 나중에는 완벽한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이 뉴로피드백 훈련도 신경망을 계속 반복 강화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기능이 정상화되는 그런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예. 이게 기본적인 거라면 두 번째 그림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예. 허비안 플라스티시티에서. 근데 여기가 강화가 되면 뇌는 전부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은 또 약하게 돼서 균형과 조절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죠. 요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운의 연결. 마지막에 저희가 자운의 훈련을 하죠. 그렇죠? 네. 자운회가 연결되는 것은 뇌 기능을 최적화시킨다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좌뇌만 고활성되면 생각이 과다하고 불안해지고 우뇌만 우세하면 멍하고 실행력이 저하됩니다. 좌우 타이밍 불일치는 집중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상생활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땡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뇌파 훈련할 때 좌뇌의 집중과 의도, 우뇌의 안정과 감각, 좌우 리듬이 일치할 때 땡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최적의 수행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땡 하는 상태는 우리 뇌의 최적의 수행 상태, 옵티멀 퍼포먼스 스테이트. 반복을 하면 어떤 구조적 변화가 생길까? 좌우 뇌를 잇는 뇌량의 신경 섬유가 활성화되고 좌우 코러스 동시성이 상승되고 집중과 안정의 전환 속도도 빨라지면서 감정 흔들림은 약하고
뇌의 실행 능력이 강해지면서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진 걸까? 아니라 뇌 구조의 사용 패턴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걸 실제로 해보셨던 분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자면 파킨슨 환자분이 훈련할 때 훈련할 때만 땡땡 소리 들을 때 훈련할 때만 손이 떨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초기 하셨던 분들이에요. 처음에 훈련하셨던 분들이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훈련만 하시면은 손이 떨리지 않아요. 그건 뭐냐? 집중과 안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최고의 상태, 뇌가 최적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훈련을 딱 마치면 다시 손떨림이 온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두 달, 세 달 정도 반복하시면 손떨림이 없어지는 뇌 기능이 최적화 상태로 가는 그런 패턴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한 보스턴 의대 베셀반 대학교 교수는 이 훈련을, 뉴로피드 훈련을 하면은 가장 좋아지는 것이 실행 능력, 뇌의 실행 능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실행 능력이 뭐냐? 뇌와 마음이 일치하는 거죠. 생각만 하다 끝나는,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뇌의 능력.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 하면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네. 뇌의 상태가 반복적일 때 배웁니다. 뇌는 반복을 해야 합니다. 반복. 우리 공부할 때도 항상 암기할 때도 반복, 문제도 반복. 네.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자세는 지금은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구나. 더 집중하려고 하고, 더 이완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땡땡일 때가 어떤 상태일까 유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라고요? 네. 더 깊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분 다 운전하잖아요, 운전. 운전할 때, 차가 잘 가네. 밟아야지. 30도, 지금 40km, 60km, 70km, 100km,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노력보다, 긴장보다 즐기라는 거죠. 지금 이 속도가 좋아. 예, 봄날에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면서, 예, 드라이브를 즐기듯 이 상태를 즐겨라. 예, 이게, 뉴로 피드백 하는 훈련의 아주 좋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 숟가락이 안 굴어보지지? 막 짜증내시고, 행성이 막 이렇게 빨강색, 파란색이었는데, 내가 맞는데 얘가 틀렸다. 이렇게 또 짜증내시는데, 뇌는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두엽의 과개입,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뇌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십시오. 짜증내지 마십시오. 변연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편안하게 땡땡 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구나 유지하고 즐겁게 네. 그래서 시냅스 강화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편하게 즐기면서 훈련을 진행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땡 소리는 기적의 상태입니다. 직접 느끼시고 직접 선택하고 뇌가 직접 강화시킵니다. 그 상태를 듣기만 하면 뇌는 느끼고 땡 소리를 선택하고 다시 그 땡 소리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시켰기 때문에 다시 그 강화된 신경회로에서 다시 땡 소리를 만들고 그 땡 소리는 다시 귀로 들어오면서 다시 신경회로를 강화시키고 강화된 신경회로에서는
다시 그 신경회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땡 소리가 나면서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물이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직 뇌의 자기 조절 능력만 사용됩니다. 땡 소리는 뇌가 스스로 나는 지금 최적의 상태에 있다고 깨닫는 순간의 종소리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뇌는 정상화, 최적화, 자동화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 뇌파 측정 훈련 지금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고 뇌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10살 그 아이인데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 나 전체 대상이야. 1등이야. 그래서 와 진짜 역시 최고.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울고 갔는데 농담을 하는데 96점 보니까 이 시상 규준표에 보니까 96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재 전체 대상. 영재 전체 대상이죠. 그래서 영재들만 모인 그 음악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템포도 좋았고 손놀림 좋고 강약으로 섬세한 표정도 좋았고 베토벤에서 다이나믹한 것도 아주 좋았다. 그래서 영재 예, 대회 음악 대회에 나가서 1등 전체 대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뉴로하모니 훈련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제 딸이죠. 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일주일에 2번, 훈련만 시키시면 정말 보통 아이가 영재가 되고 영재 아이가 영재 전체 1등이 되고 아주 그냥 편안한 긴장감 없이 예, 여유를 즐기면서 1등을 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꼭 해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원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파 조절에 의한 신경망 발달. 뇌파가 뉴런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 많은 수의 뉴런이 활동을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델타파라는 뇌파가 생기고요. 작업하고 있을 때는 특정 뉴런들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약하고 빠릅니다. 이게 베타파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파는 뉴런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뇌파는 신경망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적은 수의 뉴런으로도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 정보 처리 효율이 높고 뇌파의 세기도 약하고 빠릅니다. 건강한 성인의 기초 율동이죠. 근데 신경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수의 뉴런이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정보 처리 효율도 낮고 뇌파가 강하고 느립니다. 유아나 노인의 기초율동 세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머리가 많이 아팠던 그런 분들 계시죠? 많은 수의 뉴런이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머리 아프고 하지만 효율은 낮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쪽 문제에 관련된 뇌의 신경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애들 학습을 보면 수학은 하나도 못하는데 국사는 너무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국사를 시험 보면 맨날 100점. 적은 수의 드론으로 많은 작업. 공부 시간은 30분이면 다 푸는데
수학만 나오면 네, 점수도 40점에 시험 문제는 두세 개밖에 못 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신경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뇌파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뉴런과 신경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훈련 모드, 알파파 훈련을 할 거냐, SM 알파 훈련을 할 거냐, 저 베타파를 결정해서 특정 뇌파를 조절하는 것은 신경망, 뉴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모드가 나옵니다. 뇌파 조절 기법을 말하고요. 보상과 억제 기법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뇌파는 실시간으로 억제시키고 필요한 뇌파는 계속 실시간으로 보상하여 강화시킵니다. 보상에 따라 맞는 훈련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휴식. 예, 조카미야 박사가 알파파를 네, 개발했고 주의력은 베리스톤 박사 SMR, 집중력은 루바, 저베타, 자원의 균형 SMR 저베타는 지그프리드 오스모 박사, 알파세타 명상으로 가는 것은 엘머 그린 박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 뉴로헬스에서는 또 4개 네, 지금 하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알파파 훈련. 알파파 훈련하는 안정, 회복, 자율신경 조절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알파파 모드를 훈련하시는 분들은 주된 강화 회로를 보겠습니다. 전두엽과 변연계 억제 회로가 강화가 됩니다. 전두엽, 편도체, 해마 해서 알파파 훈련하시게 되면 감정 과잉 반응이 감소되고 불안, 긴장, 과각성이 진정되고 정서 회복 탄력성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는 시상과 피질 억제 조절 회로가 강화됩니다. 시상과 후두, 두정엽의 피질 부위인데요. 외부 자극에 과민한 것이 줄어들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줄어들고 조용한 각성 상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자율신경 부교감 회로인데요. 미주신경 뇌간과 시상하부 회로입니다. 네. 심박 안정이 되고 호흡이 깃터지면서 수면질이 개선되겠습니다. 다음 SM알파입니다. SM알파 훈련하신 분들은 각성이 안정되고 충동이 억제되고 신체 정신 분리회로가 강화가 됩니다. 주 강화회로 보겠습니다. 감각 운동 피질 억제회로입니다. 1차 운동 피질, 1차 감각 피질, 기저핵 부분인데요. 불필요한 움직임이 억제됩니다. 틱장애, 과잉행동, ADHD, 뭐 이쪽 아이들이죠. 틱, 과잉행동 감소되고 몸은 멈추고 뇌는 깨어있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두엽과 기저해, 시상 루프입니다. 효과는 충동이 억제되고 행동이 안정되고 지속 주의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각성 안정회로 세 번째입니다. ARAS, 망상 활성계의 뇌관과 시상입니다. 졸림 없이 안정이 되고 멍함 없이 차분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저베타입니다. 저베타 훈련은 집중과 실행, 목표 유지 회로가 강화됩니다. 첫 번째는 전두엽 실행 네트워크입니다. 배외측 전전두엽, 전 대상 피질에서 주의 집중 좋아지고 목표가 유지되면서 작업 기억이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전두엽 두정엽 주의 네트워크. 산만함이 감소되고 멀티태스킹이 조절되면서 정보 처리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의도 행동 연결회로, 전두엽과 운동 피질, 전두엽과 기저핵, 생각만 하고 안 하는 것들이 감소가 되고 실행 능력이 속도가 올라가고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네. 우리가 훈련 모드, 브린트 홈에서 훈련 모드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알파냐, SMR이냐, 저베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되고 나는 건강하다.
분들은 트레이닝 프로토콜을 한번 돌려서 3분 정도 돌려서 가장 낮은 점수 나온 걸로 진행을 하시되 뇌파 측정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푹 주무시고 핸드폰 같은 거 다 버리시고 멀리 하시고 움직이지 말고 식사도 네, 이왕이면은 아침에 드시지 마시고 뇌가 깨어있을 때 한번 측정해 보시고 1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측정을 하셔야 제대로 된 뇌파가 나옵니다. 네, 커피 드시다가 뇌파 측정하지 마시고 네, 핸드폰 하시면서 뇌파 측정하지 마시고 옆에서 말 걸지 마시고 네, 시끄러운 데서 예, 뇌파 측정하지 마시고 처음 측정할 때는 아주 네, 집중하셔서 뇌파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알파, SMR, 저베타가 우리 뇌에 어떤 회로와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좌우뇌 균형입니다. 네, SMR, 저베타죠. 좌우뇌의 역할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자기 조절, 오스모 교수께서 네, 수십만 임상 케이스로 발표한 겁니다. 우뇌 SMR 안정회로와 좌뇌 저베타 실행회로 이거를 좌우 연결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좌뇌, 우뇌 좀 다르죠. 좌뇌는 분석 언어 계획, 우뇌는 감정, 신체 감각 안정이고 좌뇌가 목표적이라면 현재는 우리 몸 상태, 과활성 되면은 불안, 강박, 과사고가 이제 좌뇌에서 나오게 되고 우뇌는 멍하고 무기력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좌뇌의 핵심 과제는 실행 조절이고 우뇌의 핵심 조절은 각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좌뇌 회로를 보겠습니다. 좌뇌에서 강화되는 회로는 저베타 기반입니다. 집중, 계획, 실행, 목표 유지 회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 실행 네트워크라든가 전두엽과 두정엽 주위 네트워크, 의도와 실행 연결 회로 이쪽 부분이고요. 우측은 SMR 기반인데 각성 안정, 충동 억제, 신체 기반 안정 회로입니다. 네, 아까 한번 읽었었죠? 네, 감각과 운동, 운의 변환기 안정 회로, 각성 레벨 자동 조절 회로. 네, 넘어가서 왜 그러면 자운의 균형 대파를 우리가 저베타 SMR로 하느냐? 네, 왜 저베타를 잔해에 두었는가? 왜 SMR 운에 두었는가? 했을 때 잔해의 역할, 운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수행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베타가 전두엽 활성하고 G집중, 목표 유지, 실행력 이쪽인데 좌뇌의 역할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논리, 언어, 계획, 의사결정, 행동 개시. 그래서 좌뇌, 저베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엔진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왜 SMR을 운해에 두었는가? SMR이 감각 운동 피질입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껴있는 상태, SMR. 흥분을 억제하고 안정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의 핵심적 역할이 신체 감각을 통합하고 자율신경 조절하고 정서 안정되고 과잉각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운의 플러스 SMR은 몸과 감정이 조용해지는 안정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좌뇌에 뛰어난 능력, 우뇌에 뛰어난 능력을 각 뇌파별로 배치해서 뇌의 최적화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뇌파 조절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좌뇌, 우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 좌우뇌 핵심, 좌우뇌의 연결 회로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뇌량이죠. 뇌량의 기능적인 연결을 강화시킵니다. 좌우뇌의 타이밍 동기와 위상 일치도를 증가해서 좌뇌의 계획이 우뇌의 안정 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감정과 사고가 충돌을 하지 않도록 뇌량의 기능성을 강화시키고요. 전두엽 중심의 통합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좌우 전두엽, 전 대상 피질, 시상을 통해서 조절 능력을 급상승하고 감정, 행동, 주의를 통합시키고 상황 전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 다음 자기 조절 메타일을 강화시켜서 흥분하면 안정되고 멍해지면 각성시키는 의식 없는 자동 수행을 근데 이 회로가 생기면 일상에서 내가 스스로 균형을 잡고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알파 모드, SM 알파 모드, 저베타 모드, 자원의 균형 모드가 어떤 회로를 강화시키는지 했고요. 그다음 훈련, 호흡, 내이완, 집중력 훈련 하는 방법, 그다음에 효과, 뇌 부위에 어디에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 호흡입니다. 네, 조식 호흡. 훈련이 잘 먹히는 상태로 바꾸는 핵심전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가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산소하고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뇌에 넣어주고 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식 호흡의 방법은 코로만 코로만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네, 부드럽게 가랑비 내리듯 아주 부드럽고 고르게 하는 겁니다. 고를 쪽, 숨쉴 식에서 조식 호흡법이고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조식 호흡 이렇게 검색하면 조식 호흡법이 나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만 합니다. 입으로 하면 이물질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코는 결국이 있어서 코 호흡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조식 호흡의 효과는 뇌관, 미주신경, 자율신경 회로입니다. 네,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심박 변화라든가 스트레스 반응이 떨어지게 되고 싸움, 도피 모드가 그래서 안전하다.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 조식 호흡을 하게 되면 특히 전두엽과 변연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전두엽 주의력, 사고, 감정 조절에 관련이 있고 변혁에는 감정 기억 연관이 있습니다. 조식 호흡을 통해 혈류를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집중력과 감정 전력이 향상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과 이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뇌가 피곤하거나 노화된 경우에는 졸립니다. 네. 건강한 사람은 뇌에 산소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심지어 살림욕 했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혈류를 타고 우리 온몸의 세포에 산소가 세포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주의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이나 어머니 향상되고 혈액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이 조식호흡법은 훈련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최종 목표는 삶에서 언제든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시거나 밖에 나가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산에 가셔도 되고 퇴근하시면서 공원에서 집에 가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뇌파 측정기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호흡 훈련할 때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는 게 목표고요. 특히 나이가 이게 한 50, 60, 이렇게 70 넘어가게 되면 20, 30대의 폐활량, 그 산소 들이는 양보다 거의 한 적게는 30%, 많게는 50% 정도가 산소를 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덜 마시게 되면 산소가 없을 때 가장 잘 크는 게 암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산소 호흡은 여러분 뭐 뇌파 훈련을 못 하시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호흡은 나를 위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업 기반 뉴로피드 훈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어떤 작업을 하면서 뇌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뇌파 훈련. 네. 음, 뇌파 훈련이 있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있는 거죠. 작업 기반 뇌파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죠. 뇌이완도 있고, 명상도 있고, 성장 호르몬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기억력도 있고, 주의력, 공간 지각 있는데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냐면 뇌가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파 훈련하면서 내가 어, 공간 지각을 하는 겁니다. 땡땡 소리 들으면서 공간 지각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 지각을 담당하고 있는 뇌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그쵸? 예, 두정엽 이쪽 부분이죠. 두정엽 부분. 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신경망이 형성돼서 신경회로를 구성하고 있고 회로상에 있는 세포들끼리는 어떤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발화합니다. 뇌파가 발생하죠. 전 전두엽이 뇌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특정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해서 신경회로를 작동시켜 발달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마라고 보고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두엽이 여기 있죠. 코가 있고 이제 입이 이렇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전두엽이 뇌의 모든 부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지각이 여기 뇌 두정엽 부분이에요. 두정엽. 그러면은 요 전두엽과 요 이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요 공간 지각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여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전두엽과 여기까지 두정엽까지 연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두엽 뇌파 훈련하면서 여기 공간 지각까지 연결되면서 이 회로가 점점 강화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위에다가 딱 찍어놓고 여기만 훈련시키면 이 부분만 좋아지는데 전두엽과 연결시켜서 이쪽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전두엽과 연결시켜서 훈련시키는 게 좋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뇌파 조절과 작업 기반 훈련의 뇌 결합인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 신경회로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부분, 뇌 부위 중에 어떤 부위가 문제고 또 어떤 작업이 어렵다 하면은 그 작업과 관련된 뇌 부위를 알게 되죠. 그렇죠? 신경회로를 활용해서 전두엽 훈련만으로 뇌의 전체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투 채널만으로도 뇌의 전체 훈련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신경망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두피상에 특정 위치에 습식 전극을 부착해야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위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과 그쪽 부위를 선택적으로 신경회로를 뽑아서 예, 발달시킬 수가 있다.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다.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훈련을 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그래서 뇌이완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이완 훈련은 뉴럴에서는 두 가지가 있고 브레인토홈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뇌이완 훈련, 멍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멍 때리는 거예요. 생각을 붙잡지 마시고 주의는 흩어지지 않으며 뇌는 깨어있으나 간섭하지 않는 상태, 뇌이완 상태입니다. 멍 때린 상태입니다. 훈련 효과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됩니다. 뇌의 전체적 신경망이 발달되게 되고 뇌의 탄력성을 높이고 내측 전두엽, 후측 대상피질, 설전부가 활성화됩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두엽의 과제 통제 모드가 오프되면서 억지로 생각, 판단, 계획하지 않습니다. 잘 하려는 마음이 중단됩니다.
변연계의 과잉이 감소됩니다. 불안, 경계, 감정 소음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알파 중심의 안정된 배경 리듬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완되지만 졸립지 않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깨어있으나 긴장이 없는 뇌가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재정렬을 시작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인지 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부위가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먼 산을, 먼 바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됐을 때 그런 신경망이 한 번에 쫙 연결되면서 감마파가 딱 나오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DM에는 뇌가 외부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때, 목표 지향적 사고를 멈췄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고 기억을 통합하고 감정 경험을 정리하면서 장기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아까 세 군데, 내측의 전두엽에서 내측, 후측의 대상 피질, 그다음에 설전부 이쪽이 활성화됩니다. 뉴로하모니 뇌 이완은 멍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과도한 자기 반추, 후회, 걱정, 우울한 공상,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잡생각이 막 떠오르는 분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너무 과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뉴로하모니는 생각은 떠오르되 붙잡지 않고 평가 해석이 없고 감정은 흐르되 고탁되지 않도록 DMA는 활성화되지만 전두엽에 간섭이 없이 편안하게 멍 때린다. 네. 아무 생각하지 않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문제. 쉬는 중에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일할 때도 감정 잡상에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뉴로하모니 뇌 이완 훈련을 계속 하시게 되면 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필요할 때 완전히 이완하고 필요할 때 즉시 집중할 수 있는 뇌 상태 전환. 이게 궁극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쉴 때는 깊이 쉬고 일할 때는 즉시 몰입하고 감정이 흐르되 하나에 몰입하지 않고 생각은 나되 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이완은 긴장을 낮추고 다시 긴장을 복귀하는 거지만 뉴로하모니 뇌파 훈련은 긴장, 이완, 집중, 자동 전환, 회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도 훈련이 효과가 지속되고 일상에서 자동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스트레스가 와도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집중력 훈련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뇌파가 나오면 땡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땡 소리를 듣고 즉시 오른쪽 밑에 슛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인지한 다음에 전두엽에서 의사결정하고 전두엽에서 눌러 운동 실행을 하게 되고 아, 맞았다. 땡 소리가 났다. 보상학습이 0.5초 내로 하나의 회로로 묶이는 고속 신경망 학습 순간입니다. 땡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청각에서. 이때 청각 피질, 축두엽이 활성화되고 시상, 감각을 중계해서 전두엽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전두엽에서 의미를 판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네. 소리가 아니라 조건 충족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 땡, 내 뇌파가 만들어졌구나. 이때 뇌는 이미 안정되고 네, SMR 유지하고 저베타 활성화된 이 상태가 되어 있는 걸로 뇌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의미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 선택 연결되는 핵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킵니다. 배측 전 전두엽에서 판단하고 예, 빨리 눌러 해서 전 대상 피질로 가게 되고 타이밍을 결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눌러야 할까? 이미
누르기로 결정된 상태. 예, 의사결정 지연이 거의 없습니다. 땡 하면 바로 눌러야죠. 근데 지금 이제 요 말씀드리는 청각피질, 시상, 전두엽 갔죠? 전두엽에서 대상피질로 갔죠? 근데 여기서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누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누르거나 그래서 계속 빨리 누를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은 측두엽과 청각피질과 시상, 전두엽, 예, 전대사 피질까지 이렇게 하나의 회로가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요 기저핵을 지나 운동 피질에서 누르라 이렇게 합니다. 훈련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전두엽, 선쪽에 가고 기저핵에서 시상에서 운동 피질. 그래서 의도가 행동으로 자동화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습관, 예, 기술, 핵심 경로가 되겠습니다. 단순 손동작이 아니라 여기에서 정확하게 운동필까지 가야만 눌러 정확하게 예, 들어가게 됩니다. 예, 클릭을 실행하는 운동 출력이 됩니다. 활성 부위는 1차 운동 피질, 손가락 영역, 손해에서 정확도와 타이밍을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문제가 있다, 1차 운동 피질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은 손가락이 떨리시거나 예, 정확하게 누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떨림 없이 정확하게 운동 제어질이 실제로 향상됩니다. 계속 이걸 누르시고 계속 하루에 1시간씩 누르시면 이쪽 1차 운동 피질과 손해의 타이밍이 점점 신경망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 딱 연결되면서 손떨림이 사라지고 정확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화살 발사와 시각 피드백. 네, 발사되면 후두엽에서 시각 피질 활성화되고 두적엽에서 어디에 맞았는지 공간 인식되면서 전두엽이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뇌의 모든 부위가 0.5초 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광범위한 곳인데 여기에서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네, 파킨슨, 수전증, 네, 마비 뭐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훈련 효과는 집중력 훈련 땡 소리 나면 클릭하고 화살 네, 맞췄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생각이 행동으로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시간이 감소가 되고 계속 내가 땡 소리가 언제 나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 유지 시간이 증가가 되고요. 실수와 망설임이 감소가 되고 결정 피로감이 감소되고 실제 학습, 업무, 스포츠 쪽에서 효과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습 속도가 향상되고요. 직장인은 실행력, 결단력이 향상되고 선수들은 반응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향상이 됩니다. 파킨슨, 수전증, 뇌졸중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네. 망가진 근육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뉴로하모니는 망가진 신경 명령 회로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파킨슨은 뭐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예, 전두엽과 기저핵 신호가 약화되고요. 수전증은 손떨림, 운동 억제 회로가 불안정하게 되고요. 뇌졸중에 오신 분들은 마비, 조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예, 이쪽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전두엽과 기저핵, 시상, 운동피질, 손해 요 5가지 회로가 연결되면 느려지고 떨리고 마비 조절이 불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 집중력 훈련을 통해서 전두엽과 기저핵, 시상, 운동피질, 손해와 관련된 이 회로를 계속 훈련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계속 강화되고 반복되고 최적화되고 자동화되면서 신경망이 쫙 연결됩니다. 2달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에서 명령 신호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예. 흐릿한 명령에서 또렷한 명령으로 눌러. 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는 의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신경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그 신호가 흐려지거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저핵, 운동 선택 및 억제 정상화. 기저핵은 움직임을 멈출지 얼마나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집중력 훈련은 과잉을 파킨슨의 그 느림, 과잉 억제, 과잉 발화, 떨림을 내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저핵 이쪽이 정상화가 되면은 움직임의 정확한 온 오프가 복원이 되고 떨림, 노이즈입니다. 수전증 파킨슨의 떨림은 힘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신경 신호에 노이즈가 과다하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신경 발화, 명령 대비 잡음 비율을 올리고 뇌이완, 호흡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쓸데없는 신경망들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손의 재연결, 집중 상태에서 클릭, 반응하는 훈련은 손의 타이밍 회로를 다시 사용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손떨림 진폭이 감소되고 동작이 부드럽게 되고 보행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단순한 이완 훈련만 할 경우에는 운동 명령 회로와 신경망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근력 재활 운동만 할 경우에는 뇌의 명령 회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 주파수 클릭 성공 이게 중요한 이유가 환자의 뇌에서 이런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집중하면 내 의도가 실제 움직임으로 정확히 전달된다. 예, 자아 효능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에게는 운동 자신감이 회복되고 수전증 환자에게는 불안, 떨림, 악순환이 차단되고 뇌혈증 환자에게는 단절 회로 재연결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파킨슨 환자의 도파민과의 관계입니다. 네, 본질이 도파민이라고 보고 있죠. 예, 집중력 훈련은 보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눌리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보상되면서 보상과 관련된 호르몬이 도파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들이 이제 레보도파 약을 잘 드시는데 레보도파 약은 강제적으로 집어 넣는 거죠. 나의 뇌에. 하지만 이런 훈련 과정은 자연스럽고 자기 스스로가 도파민을 생성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 남아있는 도파민 회로의 효율을 극대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기적의 주파수는 기적을 만듭니다. 네, 소중한 이용규 전무님, 손은 아직 좀 떨지만 앞으로 넘어질 것 같다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를 버리고 뛰는 것을 뒤에서 보니 놀랐습니다. 파킨슨 환우부시였는데 파킨슨 환자가 10개월 만에 이렇게 지팡이 버리고 뛰어 가셨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뇌의 힘이 그리고 우리 인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설명은 다 드렸고요. 네, 저희가 치매 임상을 시작합니다. 네,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치매는 네,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가족의 시간을 무너뜨리며 사회 존엄을 시험하는 가장 잔인한 문제이고 많은 분들이 어쩔 수가 없다.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지라고 말할 때 파나톡스는 그 체념에 정면으로 맞서서 한 명의 환자, 한 가정의 일상, 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뇌를 이해하고 측정하고 다시 뇌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집요한 시도를 26년간 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고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리적 결단입니다. 이게 뭐 돈이 되냐? 정말 되냐? 누군가는 불신,
장난, 약장수 같은 사기라고 말하지만 파나톡스는 지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결국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던 질문을 붙들고 의료와 과학,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면서 현실적인 해답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과장 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인간의 뇌와 삶을 다시 믿고 요 치매 임상, 지금까지 전부 성공했던 것처럼 꼭 성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반 정도, 1시간 2분 정도 했네요. 오늘 교육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BQ 센터장님들한테 제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